안녕하세요. 금천구 예산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우지영입니다. 그러면 바로 수업에 들어갈까요? 먼저 주민참여 예산의 도입과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금천구에 살면서도 생활 속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으시죠? 치매, 실업, 빈곤, 안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먼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왼쪽에 있는 놀이터가 금천구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죠. 오른쪽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어린이 놀이터예요. 되게 생태에 친화적인 놀이터죠. 이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놀이터를 만든 겁니다. 그네를 크게 해주세요. 나무를 심어주세요. 모래를 놔주세요. 이렇게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더 생태 친화적인 놀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순천시부터 시작해서 기적의 놀이터라고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놀이터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또 공사 마무리까지 어린이들이 참여를 해서 이 어린이 놀이터가 아주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만족도가 높고요. 또 이 기적의 놀이터는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이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들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죠. 근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우리들이 내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공공조형물 관련돼서 예산 낭비 사례들이 많은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아주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을 때 이 춤 동작을 강남구에서 공공조형물로 만들었는데 이 공공조형물을 또 강남 구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대요. 주변의 도시 미관을 또 해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철거를 요구한다는데 이런 예산은 낭비 예산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이란 나와 우리 금천 구민의 행복을 위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당장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좀 알아볼까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근거가 있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에는 단체장은 예산 편성, 지방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인 거죠. 이에 따라 주민 참여 제도를 통한 주민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2021년 예산안이 11월 21일 날 금천구 의회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때 예산 편성안의 첨부 서류로 주민 의견서가 제출되게 돼 있습니다. 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 예산 기구를 둘 수 있다. 이 말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주민참여 방법은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또는 사업 공모 등이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사업 제안서를 공모를 하고 있죠? 이런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금천구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 조례의 근거에 2020년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오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 참여 및 공개 강화 등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예요. 주민들이 참여해야지 어떤 지방재정의 책임성이 높아지는 게 있죠. 주민참여 예산 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 방향 설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과의 주민들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 등 모든 예산 과정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올해 개정이 돼서 주민들이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 과정이라는 건 예산 편성, 집행, 평가까지를 예산 과정이라 하거든요. 이 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주민 참여 절차들을 정비를 하고 예산안에 첨부할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 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이제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운영 개요를 볼까요? 우리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규모는 주민참여형이 10억 원이고 일반 참여형이 가용제한 범위 내에서 일정액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7개 분야 10억 원으로 규모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우리 그 분야 7개 분야는 경제, 일자리, 문화, 관광, 복지, 안전, 또 교통, 주택, 환경, 공원, 교육, 청소년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죠. 여러분들 관심 있어하는 분야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일반 참여형은 공공정책사업인데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일정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천 1번가 주민자치에서 공론화된 사업들, 그다음에 당정협의회, 정당에서 공론화되어 제한된 사업들, 또 정책평가, 여론조사 결과 제한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민들이 공론화를 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의견을 제출을 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모집을 먼저 이제 시행을 하죠. 그래서 올해는 3월달부터 4월달 한 달간 진행을 했고 총 모집 인원은 14명이고 누구나 금천구에 사신다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 금천구 소재 기관이나 직장의 근로자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제한 부분인데요. 사업 제한은 올해는 6월 30일까지 했는데 내년에도 한 이런 비슷한 시기겠죠. 신청 자격은 금천구 주민 또는 또 여기 금천구에 소재하는 직장인,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 이내, 또 행사성 프로그램 사업은 2천만 원 이내에 사업을 제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 사항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월 31일까지 공모를 통해 제안 사업을 신청을 하시면 관련된 사업 부서에서 이런 제안 사업들을 법적인 검토와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다음에 이 검토된 서류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또 조정이 되고 최종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투표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바일 투표 부분은 금천구에서 아주 선제적으로 혁신적으로 도입한 투표 방법인데요.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와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모바일 투표를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 그 대상 사업들을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또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선호하는 5개 사업에 엠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모바일 통해서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사업 제안을 하기 전에 금천구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죠. 금천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세입세출 총괄 공개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사업 및 예산 정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사업명이 있고 세부 사업명이 있고 지금 예산액이 얼마고 지출액이 얼마고 지출에 따른 집행 잔액이 얼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다라는 사업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한번 지금 금천구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들은 또 제가 제안하면 유사 중복 사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7가지 차관사항을 좀 알아볼까요? 먼저 사업의 시급성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시급한 사업이었는가? 사업의 필요성. 주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인가? 사업 목표는 명료하고 적합한가? 다음은 사업의 타당성입니다. 지자체가 수행해야 되는 사업인가? 민간에서 수행해야 되는 사업인가? 재정 소요에 대한 분석은 적절한가? 기존의 지자체 사업과 유사 중복은 없는가? 이런 시급성, 필요성, 타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공공성과 민주성인데요. 공공성에서는 특정 수혜되지 않았나, 편중 지원되지 않았나, 성평등 고려했는지, 사회적 공익,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제고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사업의 민주성에서는 이 사업과 관계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그리고 주민 다수의 문제인식이 반영됐는지, 또 사업 집행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 가능성이 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이죠.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방법, 프로그램 사업인지 시설 사업인지 행사 사업인지 이런 사업 방법이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또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 체계, 조직과 인력, 비용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성입니다. 이 사업에 계획된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성과가 달성 가능한지, 또 유사한 사업들,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뭐 골목길 정길 사업이면 옆에 뭐 가로등, 보안등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업들과 성과 결과를 또 반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차관사항, 시급성,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민주성, 효율성, 효과성, 이렇게 7가지 차관사항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서예요. 인적사항을 써주시고 제안 사업 내용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야,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주시고 그 분야에 따른 사업명, 사업 위치, 소요 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 목적, 사업 내용, 효과, 기타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한번 더 쉽게 볼까요? 사업명은 사업 내용이 잘 전달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이름으로, 사업 대상은 사업 수혜자 또는 사업 위치, 뭐 시흥동의 뭐 어떤 노인, 뭐 이렇게 수혜자와 위치를 정해 주시고, 사업 목적, 간략한 사업 제한 이유와 사업 내용을 요약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업비는 사업 기간 내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단년도 사업이죠, 주민참여예산은.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소요되는 비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 내용은 제안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 기대 효과 이런 것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폐지수거 어르신들이 야간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신 주민이 사업 제안을 하셨는데요. 사업명은 폐지수거 어르신 안전망 구축 사업이에요. 사업 대상은 폐지수거 어르신 약 300명 대상, 사업 목적은 어르신들이 길거리 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있어서 안전용품 지급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소요 사업비는 3천만 원,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 내용은 폐지수거 어르신이 눈에 잘 띄도록 야광 안전용품을 지급한다. 또한 폐지수거 어르신의 의식변화 및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 2가지를 크게 써주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딱 이렇게 2가지 써주시고, 이 2가지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보충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중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편은 이메일도 포함해서요. 우편도 가능하고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 이때는 접수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접수 기간에만 접수를 할 수가 있죠. 먼저 홈페이지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금천구 홈페이지 참여 소통 부분에 들어가면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있어요. 거기서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신청을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이 사업 제안 앞서 보신 신청서가 그대로 나와 있죠. 여기다가 이제 편하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금천구 사례를 통해 본 참여 예산제 볼까요? 금천구 아주 좋은 사업들 우리 국민들이 제안을 많이 해주셨어요. 총 규모는 9억 8,661만 9천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됐고요. 교통주택 분야에서는 3억 3,800만 원 정도예요. 생존 수영교육, 가산동 여성이 안전한 귀갓길 조성, 독살일동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한 밝은 거리 만들기, 이렇게 정말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제안됐네요. 네, 다음은 복지 여성 분야인데요. 1억 8,542만 원 선정이 됐습니다. 따스한 동행, 이렇게 따스한 동행이라고 하는 건 사업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죠. 그래서 조금 더 사업명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2번째 가정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은 딱 사업명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이런 부분은 좀 막연하죠. 그래서 제목은 좋은데 사업명은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또 사업들 복지 여성 분야에도 주민들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관광 분야인데요. 마을 정원사 일자리 사업, 직접 만들어보는 전통식품 사업,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원데이 클래스 프로젝트, 동네방네 행복수업 동해. 너무 좋은데요. 제목도 너무 좋은데, 이 사업들로 해서 1억 3,569만 9천 원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환경교육 청소년 분야인데, 공원환경에서는 금천
종합복지타운업 미니공원 정비사업, 수사랑 놀이터, 시흥 3동 장미길 자동급수시설 이렇게 해서 2억 3,750만 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교육, 청소년 분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취업 자립꿈의 직장 프로젝트. 좋은데요. 금천 청소년 비대면 활동 딜리버리 프로젝트 꿈가득 유스 딜리버리 이렇게 해서 900만 원, 9천만 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또 금천구 구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좋은 사업 제안을 해주셨네요. 타 지역 사례를 통해 본 참여 예산제도 알아볼까요? 먼저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장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너무나 가파르고 또 길도 많이 훼손되어 있죠. 근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서 오른쪽 계단도 나아지고 또 길도 매끄럽게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노인들, 어린이들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밑에는 버스 정류장 사업인데요. 여기 왼쪽의 사진은 버스 정류장 위에 그늘막이 없죠. 그러면 비가 오면 또 비도 맞고 햇빛도 쨍쨍이고 너무 건강에 해로운데요. 오른쪽 사업은 그늘막과 의자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중랑천 징검다리 설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위치가 이제 중랑천 동대문구 제1체육공원에서 광진구 체육공원까지인데요. 이 중랑천 양쪽에 조성된 각종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은데 2.2km를 돌아가야 돼요.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너무나 불편하죠. 그래서 이 중랑천 가운데 징검다리를 놨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또 너무나 예뻐요. 그래서 여기 드라마, 영화, 명소로도 촬영지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해안부도 부산시 등에서 24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우수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24개의 우수사례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시는 송정 민박종 환경사업, 그다음에 경기도는 주민참여 재정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또 안양시는 범계동 예술거리, 또 제주도는 남원읍에 마을극장 이렇게 설치를 했네요. 그리고 울주구는 또 주민참여 방법을 또 확대하고, 양평구는 어르신 공동급식 스마일밥상 사업을 했습니다. 광주 북구 같은 경우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주 완주구는 화장실 낮은 옷걸이 설치사 어린이 복지를 위해서 실시한 거죠. 또 당진도 청년들 중심으로 청년 참여 예산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24개의 우수 사례가 선정이 됐는데요. 하나하나 좀 볼까요? 먼저 부산시 송정 민박촌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여기 혹시 가보셨어요? 여기 가보시면 아주 좀 낡고 어둡고 좀 칙칙했는데 지금은 벽화 조성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서핑마을처럼 그런 이미지가 구축이 됐죠. 그래서 지역 이미지 개선으로 우리 동네 분들도 되게 밝은 동네가 되니까 아주 좋아라 하시고요. 또 예쁘니까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한 3억 정도 들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공면 소외 계층 주거 개선 사업인데요. 저는 이 사업 참 좋게 보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런 사업을 많이 제안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공면은 독거노인이나 한부모 가정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택이 아주 노후화됐는데 너무 생활 환경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주택들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도배도 해주고 또 부서진 데는 보수해주고 페인트도 칠해주니까 주거 여건이 엄청 개선이 됐죠. 그래서 9천만 원 사업으로 실시한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전주 완주군 화장실 낮은 옷걸이 설치 사업인데요. 우리 어린이들도 가방도 있고 모자도 있는데 화장실 가면 항상 옷걸이가 다 위에 있죠. 이게 손이 안 닿아요, 어린이들한테는. 그래서 어린이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를 해서 옷걸이를 밑으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실생활에 불편한 거를 바로 해소, 작은 예산으로 바로 해소한 사업이죠. 네,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업 제안도 하시고 사업 심사도 하시죠.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사는요, 주민들의 수기를 통해 대화와 소통,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단순히 사업의 타당성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럼 엄격하게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제안한 시민의 요구와 의도를 파악해서 가능한 한 시민들의 제안의 의미가 있죠.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 이러한 제안이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기존의 행정 시각과 다른 시각을 좀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자리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주민들이 이제 사업 제안을 할 때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왜곡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해당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부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위치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잡아주시는 과정도 심사 과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심사란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부족한 의견을 수정 보완해주는 과정이에요.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아 위치 짓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제안한 시민의 필요와 사업을 실제로 집행할 사업부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민의 필요가 충족되면서도 실제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만드는 과정이 주민참여예산의 심사 과정입니다. 그러면 사업심사 시에 검토사항이 있죠? 우리 금천구에는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할까? 여성, 인권, 환경, 지속가능성,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환경의 가치를 높게 보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됐는지 좀 더 수혜자를 넓히는 방안이 더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적절한 홍보 방안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홍보가 되고 있는지 또한 시민들이 이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은 또 어떤 방안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 수혜가 공정하게 되는가, 특혜가 없는지 또 제안 당시 시민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현장 심사에서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부작용을 발생할 때는 어떻게 완화시켜줄 수 있는지 또 사업 시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요. 예산 낭비, 성과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사업 후에 사후 관리는 유지 보수는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분야별 점검 사항은 이 분야별 한 분야, 공원 분야, 주택 분야 너무 한 분야로 이렇게 몰리거나 집중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분야에 좀 안배가 돼 있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업 심사를 할 때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개선해 준 사례들을 좀 볼까요? 엘리베이터에 후사경을 설치해 주세요 하는 사업이었는데 실제로 사업비를 보니까 단가가 더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품 단가를 더 높여주면서 사업비를 재산정했고 제안 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사업기간 산정, 상세 사진, 어떤 효과성 등을 좀 더 보충해주면서 사업 내용을 수정해줬습니다. 다음, 장애인들도 누리는 아름다운 서울공원 사업. 사업비도 구체화시켜주고 사업 내용도 수정했죠.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실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들을 청취해서 이 사업 내용에 반영을 해준 겁니다. 다음은 길거리 문화 재창출 사업인데 너무나 사업명이 길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사업비도 또 현실에 맞게 조금 더 높여주시고 또 사업 내용도 보완하고 또 구체적으로 또 수정을 해주시고 세부 자료도 첨부를 했습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 같이 사업을 제안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홀모 어르신의 안전한 잠자리 및 행복한 침대 서비스 제공인데요. 사업비를 더 구체화시키고 내용도 수정하고 또 세부 사료도 추가해 주셨네요. 네, 마지막이에요. 우리 평가 지표 다시 한번 사업 제안 때도 생각했던 건데 사업 심사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가 지표들을 볼까요? 필요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내년에 바로 해야 되는 시급한 사업인지, 또 공익 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지 이렇게 필요성, 시급성, 공공성을 먼저 제일 중요하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 사업 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인지 효과가 있을 사업인지 효과성 봐주시고 목표 달성도 사업 기간 동안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다음 수혜 대상, 다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지 성평등, 남녀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사업비 적정성,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로서 적당한 규모인지 이렇게 8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현장 심사 여러분 하실 텐데 현장 심사 되게 중요해요. 현장을 가보면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천구도 현장 심사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 뭐 버스 정류장, 온기 텐트 및 온리어 의자 설치 이렇게 현장에 갔어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현실하고 안 맞는다고 이제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또 심사위원님들도 판단을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네요. 이렇게 현장에서 지금 4개 사업이나 부적합하다고 현장 심사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런 현장 심사도 실질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심사 후에 작성하는 건데요. 너무 꼼꼼하게 잘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인데 독산동 만나는 거리 위치죠. 그래서 위치도와 현장 사진을 찍어주시고 입구부터 근거리까지 정말 도로 보수 필요성이 현장 가니까 더 절실히 느끼신 거죠. 정말 여유가 된다면 입구에서부터 첫 번째 사거리 주변까지 포함해 정비를 요망한다고 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좀 더 의견을 보충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죠. 네, 지금까지 금천구 주민참여 예산학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